안녕하세요. 발전소설 소설 채널의 소현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전력 계통이 회전하는 물리량으로 보고 발전에서부터 변전, 송전, 배전, 수전단에 이르기까지 각 구간별로 어떻게 회전 운동을 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썰을 풀어보았습니다. 제 얘기에 얼만큼이나 동의를 하실지 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얼만큼 전달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오늘 썰은 이 회전 운동, 지금까지 제가 발전소를 중심으로 바라본 전력 계통의 근본이 회전 운동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정기적 관성도 회전 운동이 때문에 발생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제 오늘 썰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썰의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썰의 주제가 정기적 관성도 회전 운동 때문일까? 라는 거였죠. 당연히 아닙니다. 관성은 물리적 현상이죠. 우리가 회전 운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 전력 계통이 패러데이 법칙의 근간을 두고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의 변화량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교류 계통이기 때문에 자속의 변화량을 만들기 위해서 회전 운동을 채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속의 변화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회전 운동을 하는 거지 정기적 관성의 근원일 수는 없겠죠. 그런데 다만 전력 계통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정기적 현상들이 있잖아요. 정기적 관성으로 인한 과도 현상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 전력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의 원인은 회전 운동 때문일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오늘 썰의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자료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썰의 주제가 관성이니까 관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관성이란 정의는 당연히 역학에서 먼저 시작이 됐을 겁니다. 우리가 처음 물리를 배울 때도 힘의 3법칙 이것부터 배우잖아요.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이런 거 배운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 힘의 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죠.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이게 관성의 포인트죠. 그리고 역학에서의 관성은 이 운동 상태를 의미를 했습니다. 정기적 관성은 역학적 관성과 비슷하게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이 관성이라는 의미는 동일하죠. 하지만 역학적 관성과는 다르게 정기적 관성은 운동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의 양을 뜻합니다. 판서를 통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역학적 관성이 있고 역학적 관성이 있고 여기 정기적 관성이 있습니다. 역학적 관성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질량 m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힘을 받았을 때 힘의 법칙에 의해서 F는 ma가 작용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작용하는 역학적 관성력은 당연히 이거에 반하는 마이너스 F의 힘이 작용을 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ma가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잖아요. 즉 역학에서의 관성력은 속도의 변화량이 발생하면 가속도가 작용하면 역학적 관성력이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정기적 관성은 여기 코일에 자속이 이렇게 있어서 움직이면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의 양이 변화하면 코일 안에 자속의 양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로 코일에 정기적 관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n의 dt분의 dp입니다. 역학적 관성은 여기에 이제 속도의 변화량이 관성력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정기적 관성은 자속의 변화량이 정기적 관성력을 만든다고 할 수 있죠. 이걸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관성력, 역학에서의 관성력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고 정기적 관성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의 양을 유지하려는 성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 문구로만 봤을 때 역학적 의미에서의 관성,
물체의 운동 상태를 뭐 유지하려는 성질, 그리고 정기적 관성은 이제 코일의 면을 통과하는 자속의 양을 유지하려는 성질. 이렇게 보면 조금 뭐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전혀 다른 의미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류와 전압. 전류는 도선 안에 이러한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류의 정의를 보면 시간에 따른 전하량의 변화를 뜻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암페어고 콜럼 퍼 세크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류는 전하의 흐름 아니면 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는 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아까 앞서서 얘기한 정기적 관성은 마이너스 n의 dt분의 dphi. 여기서 자속의 변화량이 정기적 관성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의 양이 변화를 해야지 이제 관성력이 생긴다는 건데, 이 자속의 변화량이 차원을 바꾸면 전류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방금 전하는 dt분의 dq라고 우리 얘기를 했잖아요. 즉 dt분의 dq는 전하의 운동,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압으로 와서 전압은 뭔가요? 전압, 전위차죠. 그리고 전위는 정기적 위치 에너지고 그 전위차가 전압을 뜻합니다. 그럼 전위는 너무 옛날에 해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지만 단위 양전하 1쿨롱을 가진 양전하를 무한대의 위치에서 아래 위치로 이동을 할 때 무한대 위치에 있는 단위 양전하를 이 위치로 이동을 시킬 때 그때 정기적 위치 에너지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무한대에서 아래 위치까지 전개의 dr, 이걸 전위라고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전개는 단위 전기력이죠. 박건배 기술사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전압의 단위는 볼트입니다. 그 볼트를 줄퍼 쿨롱으로 표현할 수 있죠. 단위 양전하에 발생한 일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일은 힘 곱하기 거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서 이 전압은 그 안에 전기력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앞서 정기적 관성을 이런 관점에서 좀 봐볼게요. 앞서서 얘기한 정기적 관성을 마이너스 n의 dt분의 dp, 렌츠와 패러데이가 발견한 이 법칙에서 코일이 이렇게 있을 때 코일을 통과한 자석의 양을 변화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기적 관성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정리를 좀 해서 얘기를 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의 크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기, 기전력이 발생한다. 패러데이와 렌츠의 법칙이죠. 그리고 이 유기 기전력이 정기적 관성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자속을 차원 변환한 것이 전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또 같은 패러데이 법칙이 회로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로는, 전기 회로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VT가 있을 거고 여기 IT가 흐르면 코일에서 전기 에너지를 다시 자기 에너지로 바꾸면서 이런 회로 공식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하면 코일은 전류, 그리고 전류가 아까 전하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가 발생합니까?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 회로 이론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전류의 흐름, 전하의 운동 상태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 흐름을 방해하는 방향, 이게 무슨 정의인가요? 이게 리액턴스를 뜻하는 겁니다. 리액턴스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압 강화가, 여기 전기 관성력이 어떤 것처럼 전압 강화가 전압을 뜻하는 거고, 이 전압이 전기력을 뜻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전기적 관성력을 뜻하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역학적 관성, 그리고 전기적 관성. 너무 뻔한 얘기를 또 쓸데없이 길게 설명하는 것 같아서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역학적 관성력은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마이너스 F이고 마이너스 MA고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M의 dt분의 dV라고 했어요. 여기서 V는 속도입니다. 그러면 전기 도선에서 이 전하가 흐르는데 역시 VT는 여기 또 속도랑 겹치니까 여기는 ET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L의 dt분의 dIT. 이 역학적 관성은 물체, 질량 m을 가지고 있는 물체의 운동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관성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거를 전기적 관성은 전하 Q,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기 기전력, 즉 전기적 관성력이죠. 관성력이 발생한다. 이 의미를 두고 비교를 해보면 아까 자속을 두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조금 역학적 관성과 전기적 관성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 한번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기적 관성을 역학적 관성과 비교해서 좀 쉽게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 페이지는 좀 리마인드 차원에서 추가를 했어요. 이 컨텐츠를 시작할 때부터 지겹도록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전력 계통은 패러데이 법칙을 근간으로 두고 전기적 관성으로 만들어진 전기 세계이다. 호일을 통과하는 자속의 변화량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기적 세계가 만들어졌고, 그러한 전기적 관성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우리 전력 계통이고, 전기적 관성으로 만들어진 전력 계통이기 때문에 우리 전력 계통은 전력 계통 안에도 전기적 관성이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정말 당연한 겁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 관성이라는 걸 잘 모르지만 우리는 매일 체험을 하면서 살고 있죠. 버스가 급출발했을 때 몸이 갑자기 뒤로 젖혀지고, 버스가 급정거를 했을 때 우리 몸이 갑자기 앞으로 쏠리는 그런 걸 이제 체험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관성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직접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게 관성이겠구나라는 걸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세계에 역학적 관성이 있듯이 전기 세계에도 전기적 관성이 있다. 그리고 이 전기적 관성이라는 의미가 이제 자속의 의미로 보면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앞서서 전류의 입장에서, 전하의 입장에서 관성을 설명을 드렸죠. 그럼 우리 현실 세계에서 질량을 가진 물체가 관성력을 갖는 것처럼 전기 세계에서는 전하량을 가진 전하가 전기적 관성을 얻겠구나.
그리고 그 전기적 관성은 뭐 역학적 관성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뭐 그런 추상적인 뭐 상상이 들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역학적 관성과 계속 비교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L과 C 입장에서 전기적 관성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미 박건배 기술사님께서 전부 알려주신 내용이죠. 박건배 기술사님은 호일 L을 전류 혹은 자속에 대한 관성의 소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L을 전기와 전기에너지와 자기에너지를 변환해주는 소자라고 부연으로 설명을 드렸죠. 전기에너지와 자기에너지로 이렇게 변환해주는 소자이고, 전기에너지에서 자기에너지로 혹은 자기에너지에서 전기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패러데이 법칙, 렌츠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기 L이 전류 그리고 자속에 대한 관성의 소자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캐패시턴스 C, 이 C에 대해서는 박건배 기술사님께서 이제 전압에 대한 관성의 소자라고 설명을 해주셨죠. 그런데 사실 저는 C 소자에 대해서 L만큼 근원적인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C는 구속전자의 분극 현상이 원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좀 판서로 얘기를 해볼게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 컨텐츠 전체가 증빙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 이 내피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면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요. 오늘 이것 좀 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전기인들이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전기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먼저 좌절하게 만든 게 뭔가요? 전자기학이죠. 그리고 전자기학의 이제 결론인 맥스웰 방정식.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 번쯤 뭐 대부분의 전기인들이 좌절을 맛봅니다. 저 또한 전자기학을 재수강했던 기억도 있고, 또 뭐 잘 가르친다는 교수님들 청강도 듣고 했지만 지금도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뭐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전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맥스웰 방정식 이 하나만 알면 된다. 네, 그런 얘기들을 선배님들이 많이 하는데, 하지만 정작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한 엔지니어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 역시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박건배 기술사님이 공대 5호관 채널을 만나면서 박건배 기술사님이 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수학적인 부분보다 이제 물리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시니까 이제 거기에 감명을 받고 이제 맥스웰 방정식을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 박건배 기술사님도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전자기학,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 우리가 대학 당시에 이제 공학수학 그 어려운 걸로 잘 이해도 안 되는 수학 문제 풀이에만 좀 집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남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이제 주변 친한 지인분이 이제 학창 시절 때 뭐 포기했던 그런 전기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맥스웰 방정식 이제 그 하나하나 문구에 대해서 상세하게 풀이한 그 책을 하나 구매해서 정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변압기를 만드는 곳에 뭐 개발 연구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에 대해서 알겠다고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파고들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추천하는 컨텐츠가 하나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유튜브에 그 안될 과학이라는 과학 컨텐츠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김갑진 카이스트 교수님이십니다. 이제 김갑진 교수님께서 안될 과학 컨텐츠에서 전자기학 그리고 맥스웰 방정식에서 강의해 주신 컨텐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컨텐츠를 보고 지금 우리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감독님들이 딱 그 정도 수준의 맥스웰 방정식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깊이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깊이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게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전기 엔지니어로서 협업에서 마주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는 일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크게 뭐 기획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제 건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유지 정비를 하시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죠. 그 기획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다 그렇지만 뭐 법에 대해서 또 많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 전기사업법도 아셔야 될 거고, 그리고 뭐 전력시장 운영 규칙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되죠. 그리고 설계하시는 분들은
뭐 설계 기준도 알아야 될 거고, 뭐 IC 기준에 대해서도 공부하셔야 될 거고, 뭐 KC도 아셔야 될 거고, 뭐 공부하셔야 될 게 많을 거예요. 건설은 당연히 시공 기준, 뭐 시방서 같은 거 작성하고, 시방서를 토대로 이제 실제로 시공하는 것들을 많이 아셔야 될 거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뭐 발전소 이제 교대에 계시는 분들 말고 경상부시에 계시는 분들은 설비에 대해서 아셔야 될 거고, 행정 절차에 대해서 알고 그거에 맞게 준수해서 설비를 정비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아셔야 되잖아요. 어느 분야에 집중된 업무를 맡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에 대해서 알겠다고 이 전자기학 맥스웰 방정식 그 책을 보고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학창 시절 때처럼 또 문제풀이에만 집중된 뭐 맥스웰 방정식 수업이나 그런 걸 들어보면 결국은 돌고 돌아서 뭐 똑같이 포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전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맥스웰 방정식 얘기했으니까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죠. 맥스웰 방정식이 전기와 자기에 대한 전기와 자기가 무언지 알려주는 물리적 현상을 수학적 수식으로 정리한 그 식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맥스웰이 한 거는 많이 없죠. 처음이 가우스 법칙이죠. 가우스는 전하가 존재를 하면 그 주변에 발산하는 전개가 생긴다. 양전하가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에 발산하는 전기장이 생긴다. 라고 말한 게 가우스 법칙입니다. 그리고 암페어 법칙은요. 전류가 있으면 그 주변에 회전하는 자기장이 생긴다. 이게 암페어 법칙입니다. 전류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그 주변에 어떤 회전하고 있는 자기장이 생긴다. 암페어 법칙이잖아요.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 이거 앞에서부터 지겹게 말씀을 드렸죠. 코일의 면을 통과하는 자속의 양이 변하면, 즉 자기장이 변화하게 되면 그 코일에는 회전하는 전기장이 생긴다.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 전기적 반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법칙이 더 있죠. 뭐 다 아시겠지만 이거죠. B로 쓰는 게 맞나요? H로 써야 되나요? N극과 S극은 따로 존재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 법칙이자 뭐 마지막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뭐 이게 맥스웰 방정식이 앞서서 발견된 법칙들을 다트 연산자와 크로스 연산자로 간단하게 정리한 이 수식이 이게 맥스웰 방정식이잖아요. 김갑진 교수님의 전자기학 컨텐츠를 보더라도 딱 이 정도 수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물리적인 현상, 전기 자기의 물리적 현상으로서 맥스웰 방정식을 이 정도 수준으로만 이해를 하면 되지, 그거를 뭐 케이블로 가져와서 구 형태로 되어 있는 전하에서 발생되는 전기장은 어떻게 되고, 뭐 물론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실제로 문제로 풀이하고 합니다. 하지만 현직에 있으신 분들은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케이블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 수준의 전자기학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맥스웰이 단순히 이렇게만 식을 정리를 했으면 불세출의 과학자라고 그런 평가를 못 받았잖아요. 맥스웰은 여기에 딱 식 하나를 더 추가를 하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 암페어 법칙은 다시 얘기를 하면 암페어는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전류 주변에 회전하는 자기장이 생긴다 였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전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 전류였습니다. 그런데 맥스웰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전기장의 변화. 전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그거 역시 회전하는 자기장이 발생한다. 그리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 이게 앞서서 얘기한 변이 전류를 얘기하는 거죠. 앞서서 그려드린 이 식에서 C 성분에 의해서 여기에 전개가 변하는데 그 주변에 이런 회전하는 자기장이 발생을 한다. 전개가 변화하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을 한다. 이 식을 추가를 했고, 또 이로 인해서 전기와 자기가 근원적으로 빛과 같다는 거를 증명을 해냈죠.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맥스웰 방정식이, 그리고 맥스웰 과학자가 20세기의 불세출의 물리학자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뭐 이런 상상을 했어요. 관성력은 자기장의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C에서도 역시 전기가 변함으로써 이러한
회전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C에서 발생하는 관성의 원인이 이 회전하는 자개가 원인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또 엉뚱한 상상을 좀 해봤어요. 이거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결론은 못 내렸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댓글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런 상상을 하게 된 계기도 있어요. 아마 다음 시간에 컨텐츠에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